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임고은입니다. 지난 시간에 ADHD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좌뇌와 우뇌의 발달이 불균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좌뇌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논리적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행동을 조절하거나 이런 거에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가 좌뇌의 기능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약물 치료 이외에 좌뇌의 기능을 좋게 해줄 수 있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인지행동치료, CBT라고 하는 심리치료 기법입니다. 보통 ADHD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를 함께 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물치료, 세 번째가 인지행동치료 단독,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 자체가 약물 치료보다 우수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같이 했을 경우에 시너지가 난다고 많은 연구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가 뭐냐?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라고 해서 CBT라고 하는데요. 전통적인 어떤 심리치료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놀이치료에서 CBT를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뭐 불안이 높다든지 다른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놀이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아동중심 놀이치료라고 해서 아이가 충분히 자기가 놀이 상황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이제 놀이를 하는 것을 저희가 지지를 한다면, ADHD 아동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계속 구조화를 시키는 연습을 시키고, 그런 구조화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지,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이제 조율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행동 조절하는 것들과 사회적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어린 ADHD 아이들의 경우에 대부분 행동 문제들이 많죠. 뭐 유치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학교 적응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친구들하고 이제 트러블이 잦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선 괜찮은데 집에서 가족들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ADHD가 있는 아이들한테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인지치료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구조화시키는 거, 어떤 상황을 틀을 만드는 연습을 시키는 거 하나랑요, 그 다음에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주는 거. 저희가 흔히 이제 칭찬 스티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랑 상담해보신 부모님들은 저는 칭찬 스티커를 특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많이 이용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뭔가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뭔가 무리한 거를 시켰을 때 딜을 하는, 혹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지행동 치료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아주 직관적인 보상을 주는 것이 아이들 어떤 긍정적이고 바른 행동을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칭찬 스티커를 많이 권하죠. 근데 그런 게 진짜 필요한 아이들이 ADHD가 있는 아이들, 뭐 지능에 문제가 있다든지 자폐 성향이 있다든지 이런 자기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상을 통해서 아이들의 행동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주로는 자유놀이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이제 규칙이 있는 놀이들을 많이 합니다. 뭐 보드게임을 한다든지, 아이들은 어리니까 뭐 규칙을 어기기도 하고, 자기가 질 것 같으면 자기식으로 막 룰을 바꿔버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 선생님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내가 하나 양보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하나 양보해야 돼,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실전으로 배우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욱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상황에서 자기의 활동을 계획하는 것도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놀이 상황에서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 또 연습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충동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이거를 적당히 잘 조절하는 것도 배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했을 때 적절한 강화를 받으면서, 보상을 받으면서 뭐 좋아하는 놀이를 하나를 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보상을 받으면서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바람직하구나에 대해서 강화를 받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ADHD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상 속에서 지적을 받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인식이 되게 부정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 어차피 이런 거 못해요. 어차피 선생님 나 싫어할 거잖아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이런 부정적인 사고 생각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너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어? 왜 너는 못한다고 생각이 됐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찰하게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의 틀을 한번 깨보는 것도 이런 인지행동 치료에서 하는 놀이 치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큰 아이들,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교, 그리고 그 이후에 성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감정일지를 쓰는 연습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사 선생님하고 이제 이런 감정을 느낀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죠. 그러면은 일상 속에서 뭔가 감정을 확 느꼈을 때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일지에 써놨다가 이제 다시 한번 상황을 생각을 떠올려 보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생각하는 거는 좌뇌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한 인지행동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치료사 선생님하고 굉장히 신뢰로운 관계를 맺어보는 경험, 이런 것들이 한 사람하고 좋은 관계 경험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하고 아주 긍정적인 상호적인 관계를 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성인 ADHD이신 분들은 가장 어려운 게 물건 관리하는 거랑 시간 관리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이런 시간 관리하는 거, 스케줄러 같은 거 쓰는 거라든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할을 해서 시간의 순서대로 뭘 할 것인지를 계획을 함께 세워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일상 속에서 힘든 부분을 해결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판단하고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어려운 게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언어로서 표현을 하고 그거를 수용받고 수용받은 것을 다시 말이나 글로써 지지를 받고,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대부분 좌뇌 영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보통 부모님한테 제가 주로 설명하는 거는 PT 받듯이 우리가 운동하는 것처럼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이런 어떤 사고의 패턴이라든지 행동의 패턴이 자기 걸로 습득이 돼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ADHD가 있는 사람들의 좌뇌의 기능을 높여주는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DHD가 있는 사람들의 좌뇌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